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 경매와 그리고 공매 물건을 자주 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 목록에 추가가 됐던 이 차량들의 낙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낙찰을 되게 많이 못 받았어요. 10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경매 한 번, 공매 한 번 이렇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다 오면 그 교통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경매 물건만큼 또 일반 매물 중에 특히 개인 거래 중에 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자동차 때문에 많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요 2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려고 했던 차들은 BMW를 좀 많이 타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디젤, 그래서 연비가 좋은 차량을 타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디젤 차량입니다. 이거 13년식 12만 4천,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것도 1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산은 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반, 그러니까 키로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타던 차도 한 26만까지 타보고 20만 이상을 뭐 여러 번 타봤는데 솔직히 키로수 많은 거 꾸준히 정비만 잘하면 저는 큰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로수가 오히려 많고 저렴하게 살 차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입찰했었거든요. 이때 당시 제가 아주 아깝게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낙찰을 못 받은 게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탈 차량이라면 그래도 좀 가격을 어느 정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벤츠 차량을 1200만 원에 탈 수 있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1, 20만 원은 좀 더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때 당시 1, 20만 원 때문에 제가 낙찰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입찰 안 하죠. 3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건 입찰을 잘 안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520D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낙찰가가 높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금액대에서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1700만 원은 제가 살 생각이 없었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한 차량들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금액들은 아예 보지 않았고 이건 제가 옛날에 낙찰 받은 거죠. 이거 지금 제가 현재 타보니까 연비가 한 20km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520D 같은 경우 또 나왔죠. 16년식 8만 킬로 1,500만 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520D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벤츠 차량은 당연히 더 비싸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너무 아쉬운데 이것도 제가 입찰을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써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2016년식 20만 킬로 이런 경우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키로수 많은 차를 좀 저렴하게 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때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솔직히 이 차량은 850만 원부터 시작이라서 한 1000만 원 초반이면 낙찰 될 줄 알았는데 보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A5거든요. 좋아 보였는데 입찰을 안 갔고요. 이 차량 보세요. 2015년식이고요. 24만 킬로 정도 탔죠. 그리고 520D인데 이게 엑스드라이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엑스드라이브 보이시죠?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산 거죠. 1100만 원. 이때도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11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50만 원 이렇게 쓸 생각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갔어도 낙찰을 못 받았겠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머뭇댔던 게 뭐 연식 24만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봤더니 대략 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5천만 원 이상이 내 차 수리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전손 처리 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완벽히 사고차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완벽히 사고차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사고가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다라는 게 저를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얻었어요. 이렇게 키로수 많은 차 한 1000만 원 초반에 타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는 금액들이 다 그래요. 1000만 원 초반에 디젤이고 그리고 연비가 좋은 차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딱 맞는 차량이기도 하거든요. 2013 8만 5천에 1300 시작인데 이것도 1600에 낙찰 받았죠. 이거
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네요. 960만원. 이 정도면 저도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조금 그릴도 튜닝을 한 것 같고, 위에 스킨도 루프 스킨도 검정색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뒤에 스포일러도 랩핑을 좀 해놓은 것 같고요. 내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트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입찰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사고가 있던 차량이라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되게 저렴하게 그냥 BMW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싼 맛에.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이 2개월 동안 자동차 경매를 하면서 요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차를 탔어요. SM6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당시인데, 이건 제가 출발했을 때 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출발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녹이 약간 긁히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녹슬었던 부분이 부서지면서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서비스 센터 가보니까 이게 군산이 아무래도 바다 쪽이다 보니까 해풍으로 인해서 많이 부식이 됐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수리를 받았는데 거의 9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차량 같은 경우, 특히 해안가에 인접한 그런 도시의 차량들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천안의 장인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죠? 천안의 김문콕이라고 보이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광택을 했더니 거의 새 차처럼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로 제가 90만원 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중고로 제가 살려고 했으면은 대략 14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사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1050만원에 낙찰을 받았고, 뭐 여기에서 수리비 한 90만원 그리고 광택 유리막 해서 대략 저는 50만원의 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마트로 저는 파사트를 낙찰을 받았죠. 이 전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께서 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린 거고, 이 파사트 차량을 제가 2018년식 4만 킬로 탄 거를 제가 오토마트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댑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앞차를 따라가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내외부가 깨끗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탔을 때 좋았던 거는 승차감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렇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도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뒷좌석이나 트렁크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계속 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BMW에 대한 로망, 이 향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일반 매매로 샀습니다. 일반 매매로 샀는데, 제가 경매로도 이렇게 저렴하게 차를 보고 다니는데 왜 이거를 일반 매매로 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 경매로 여러 번 제가 입찰을 하고 그리고 폐차를 하게 되면 이런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520D를 살려고 봤더니 1200만원 이상을 거의 써야 낙찰을 받는데, 그 매물이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자동차를 타시는 분이 굉장히 병적으로 관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다르게 꾸며놨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이게 M핸들로 달아놨더라고요. 이 핸들 자체만 해도 5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겉에 M 시리즈 모양으로 이렇게 껍데기를 붙여놨는데 이거를 직접 손수 작업을 하셨답니다. 이걸 보통 시공받으려면 25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얼마에 샀냐면 1250만원에 샀습니다. 일반 매매로 바로 이제 보자마자 바로 계약하고 제가 바로 갖고 왔는데, 물론 몇 가지 흠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모퉁이에 보면 금이 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했죠. 전 키로수 많고 저렴한 걸 좀 원한다. 24만 킬로 탄 차량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차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썬팅 작업을 대략 80만원에 가까운 작업을 받았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탭을 대체로 했습니다. 이 순정을 절대 못 쓰겠더라고요. 절대 못 쓰겠고,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좋았던 게 이 블랙박스를 QXD 5000인가 이렇게 해서 보조 배터리까지 해서 대략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시공 받아 놓은 상태로 저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 보면요, 연비가 21.1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이 연비가 분명히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안에 랩핑도 돼 있죠. 그래서 이 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차주였던 것 같아요. 키로수가 많았던 이 차량은 25만 키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2015년식이라 그런지 뭐 요즘 사용하는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포일러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걸 타고 다니고 있는데, 뭐 얼떨결에 이렇게 차를 자주 바꾸게 됐고, 자주 인수를 받고 자주 사게 됐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를 제가 1250만원에 일반 매매로 샀는데, 어떨 때는 이 경매로 여러 번 폐차해서 그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개인 거래를 통해서, 개인 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중고차 매매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급했던 분이어서 일반 SK 엔카에 한 3,4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금매로 내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키로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다고 팔았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게 타고 있습니다. BMW 언제 타보겠습니까? 처음으로 수입차를 제가 타봤고요. 파사트도 처음 타봤는데, 사실 파사트는 뭐 바로 제가 이제 개인 매매로 처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를 제가 버렸죠. 130만원 손해가 있었습니다. 네, 등록세를 제가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결국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파사트 탈까 했지만, 제가 느낀 게 그래도 타고 싶은 걸 타야 좀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탔는데, 졸지에 제가 차를 3대나 동시에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탔어요. 제가 또 차를 좋아해서 앞에 그릴도 바꾸고 이제 차박하는 걸 좋아하고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용도로 탔습니다. 26만까지 탔고요. 제가 중고로 2,600에 사서 1,8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0 주고 우측에 BMW 샀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500만원이 좀 남았던 상황인데, 아쉽게도 옆에 파사트를 사면서 등록세 130만원이 나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완전 이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를 끼쳤죠. 이 3대를 동시에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폐를 끼쳤지만, 딜러한테 이 카니발을 판매했고요. 지금은 2,090만원에 팔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옵션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것저것 작업해 놓은 것도 있고, 뒤에 의전 시트가 있어서 혹시 SK 엔카의 2015년식 한 20만 이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차량 나올 거예요. 여기 파사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직원이 자기가 타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756만원에 사서 1,75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건 제가 손해를 봤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3대 중에 2대를 다 처분해서 지금은 이렇게 BMW 24만 킬로 탄 거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나가고 문제 없고, 저는 이제 오일이나 이런 것만 교체를 잘하면 뭐 40만도 탄다 생각하기 때문에 싼 맛에 3GT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거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하신 분들이 자기 차량에 병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로 여러 번 폐차할 거면 이렇게 일반 매매로 저렴하고 좋은 매물을 매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경매를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여러 번 폐차하다 보니까 10번 폐차하면 거의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더라고요. 뭐 차비도 그렇고 톨비도 그렇고, 제가 뭐 휴가를 써야 되면 그 연차 보상비도 하면요, 그 비용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까지, 그 비용은 하루에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팔았던 이유가 10만 넘어가면 값어치를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쳐줄 때 판매를 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이미 까질 대로 까질 만큼 탄 차를 더 타봐야 얼마나 까지겠냐,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매로 입찰 하실 때 한 번에 입찰을 받으시면 좋은데, 이게 여러 번 폐차를 하게 되면 그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파사트를 사보니까 오토마트에서 사게 되면 딜러 매입가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자동차 경매나 공매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 적절한 걸 골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입찰을 하고 또 팔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차를 싸게 사서
파는 걸로 돈 벌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절대 안 남아요. 절대 안 남고 절대 안 남기 때문에 내가 직접 탈 차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매나 공매 또는 개인 매물로 저렴하게 내놓은 분들 이런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작했던 게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